예,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죠. 원래 미국 대선을 앞두고 9월, 10월이 이제 증시가 좋지 않고 9월의 마지막 10여일, 20일부터 30일까지 이 마지막 구간은 미국의 역사상 1928년부터 진행된 역사상 가장 그 수급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계절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는 조금만 트리거, 촉매제만 나와도 시장이 뭐 급락할 가능성을 이제 열어둬야죠. 그리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0월 달도 이제 그렇게 증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체적인 정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산업의 그런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증시가 좋지를 않은데 미국 증시에는 9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이제 약했다가 그 이후에 한 지난주 정도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야, 이게 9월 달이 악마의 달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됩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는 이제 경합이 치열하게 47% 동률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하나 끌어안고 있고 계절적인 약세와 함께요. 다음으로 중국 상해지세 부진을 둘 수가 있어요. 현재 2700포인트, 뭐 2730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뭐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이제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인민들이 이제 쓸 돈이 없죠. 그렇죠. 중국이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중국의 창어 6호가 이제 달 뒷면에 착지를 해서 흙을 이제 채취해오는 뭐 귀환을 무사히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제 우주 항공 기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드론이라든가 로봇 산업은 중국이 거의 뭐 최고로 앞서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뭐 드론이나 로봇 이쪽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면 가장 빠르다 그래요. 중국의 로봇이. 현대 자동차의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보다도 더 빠르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중국의 로봇. 그 다음에 바이든을 축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중국에는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이제 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대신에 중국의 경우는 매 태어나는 신생아가 이제 1천만 명이 깨졌어요. 뭐 한 900만 명대 후반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인구가 실질적으로 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상황이 달라요. 출산율도 미국 같은 경우는 1.5 정도 나와서 그 인구 구조면이나 이런 면에서 역동성 면에서 다릅니다. 전 세계 우수한 과학 인재들은 다 미국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질적 성장으로 나섬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둔화, 미국의 주요 투자 기관들이 이제 5%가 아니라 4.7% 정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중국의 지수가 이제 불안한 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엔에 이제 역으로 미국이 긴축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설 때 오히려 일본은 양적 긴축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엔이 이제 약세를 보였다가 대신에 이제 강세 전환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까지 추락하면서 달러 약세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이제 140엔대를 유지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만약에 또다시 뭐 120엔대라든가 강하게 엔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또 추가적인 긴축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엔의 강세를 유도할 경우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풀어줄 수 있고, 일본 경제도 이제 수출이 부진해지는 등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11월 5일 이후에 물론 뭐 지난 대선처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뭐 또 승리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내년 1월달 취임식 전까지는 대통령이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을 덜고 이제 금리가 올해 두 차례 더 인하가 돼서 4.5%, 내년도 한 1% 추가적으로 인하가 돼서 이제 3.5%, 현재 미국 연준은 중립금리를 2.8 내지 2.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 그리고 향후 경제성장률은 이제 2%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전성, 고용을 이제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물가 안정을 동시에 기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선제적인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를 비것을 우선 단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아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설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풀어주면서 추락을 하게 될 건지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그 불안한 상황이 있고 동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보면 우리 시장에 그 큰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조금 뭐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말고 중소형주 이쪽은 뭐 완전히 거의 전멸이다시피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간신히 7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 거래가 집중되어 있죠. 근데 이 가운데 뭐 70%가 데이 트레이딩 치고받는 거죠. 당일날 짧은 시간에 치고받고 이제 오래도록 우리 기업들과 함께 내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 뭐 주가 차익을 노리거나 배당을 노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한국 증시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짧게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건 되게 불안하잖아요. 미국은 401k를 통해서 이제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거의 60세까지 이제 찾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60세가 되면 이제 막대한 그 백만장자들이 탄생을 하면서 노후를 보장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전 세계 자금에서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이제 흘러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그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 계속 흘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금력이 풍부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제 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 면에서 유동성 면에서 우리하고 이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고 뭐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높은 금리 속에서 원래 이제 무엇인가 불어줘야 되죠.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장기 국채를 보유했다가 이제 뭐 졸지에 망가졌는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어오르면서 이제 국채에 큰 손실을 입고 돈을 내주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빠르게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이제 이걸 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는 벗어났고요. 크게 부러진 그런 국제적인 자산들이 없습니다. 미국 연준이 강한 긴축을 이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이제 인공지능 칩을 이용한 그 혁신의 세상이 왔단 말이죠. 인공지능 혁신의 세상이 오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결국 이 높은 금리 상황 이 부분을 이제 그 극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